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치세요!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야야마지 메라! 도박에 미친 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본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1세대 아이돌이라고, 우리 때는 아이돌이라고 하진 않고 걸그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걸그룹 역사상 그럼 뭔가 부동의 1티어, 남자들은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H.O.T, 뭐 이제 잭스키스, G.O.D 이게 레전드라고 한다면, 사실 여자는 S.S 핑클이잖아요, 그죠? S.S 핑클이고, 그 다음에 뭐 베이비복스들은 거기 비비기까지 올라오진 않았고, 사실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걸그룹이 열리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세대 지존을 찍었던 SES의 슈 누나가 플렉스 TV에 데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좀 플렉스 TV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약간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 별촤ng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박 중독으로 걸려서 가정을 파탄낸 거, 스스로 파탄냈던 거는 내가 옛날에 기사로 본 것 같아. 막 빚까지 져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겪는 사이클이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사이클. 도박을 흔히 중독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이때 한번 따게 되면 이제 도파민 뽕에 취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그러다가 잃고, 그러다가 돈을 빌리고, 그러다 다시 도전을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을 한대. 뒤질 때까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박 중독이라고 부르죠, 흔히. 그래서 진짜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진짜 죽어서야 끝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남기곤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생을 나락으로 갔던 사람이 결국에는 플렉스 TV로 데뷔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사례로 한 명 더 있던 사람이 김이모라고 해서, 아프리카 TV, 그 김이모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1세대 레전드였죠, 그죠? 거기서도 되게 입담이 되게 좋으신 누님이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도박으로 이제 계속 이게 날리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김이부는 팝콘으로 가 있잖아, 그치? 따지고 보면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 아프리카가 그런 쪽으로는 이제 부동의 1등이다 보니까, 포스트 아프리카나 이런 걸 노리는 데서 돈을 주고 땡겨오는 것 같아. 이번에 플렉스 TV 같은 경우도 슈를 이렇게 돈 주고 땡겨왔겠지, 그지? 아프리카 TV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닐 거야. 김이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팝콘으로 가게 된 게 똑같은 이유겠지. 뭐 거기서 법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요새는 근황도 잘 안 올라와서 모르는 건데, 근데 이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남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내가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남자들의 고유의 영역과 여자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이걸 어느 순간부터 매번 침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도수는 작지만 굉장히 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도라이들 같은 거,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것들은 보통 남자들의 역할이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불안정한 감정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미치도록 못 살게 굴지, 그치? 빈도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운전 같은 거 보더라도 되게 답답하게, 그러면 보통 여자잖아. 근데 운전하는 거 보는데, 야, 저거 미친 도라이 새끼다 싶으면 그거 무조건 남자거든, 그게. 그래서 이런 영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도박 중독 같은 것들, 도파민 뻥에 취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충동적인 자기 파괴 행동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건 남자 건데, 이거 남자들의 영역인데, 요새 점점 이제 침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가 돼가고 있고, 여성들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서 약간 남성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이제 도박 같은 걸 놓고 봤을 땐 여전히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슈는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뭐라고 했을까, 결혼한 것도 있지만 재능적인 부분도 되게 큰 게 아닐까. 바다는 노래를 존나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유진은 원래 연기를 잘한다고는 느낌은 들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는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지? 뭔가 재능이 있었는데, 슈는 어떻게 보면 그 둘에 비해 가지고 약간 이건 뭐 이게 애매한 느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것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자기 파괴적인 도박에 잘 빠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결핍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결핍이란 게 진짜로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퐁퐁 고위험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퐁퐁에 빠지는 사람들이 결핍돼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인정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건데 이런 사람은 도박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좀 이게 이래저래 사람도 잘 어울리고 원만하게 지냈을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서도 좀 이렇게 좀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동정의 여지도 가긴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약간 그래 본인 입장에서도 되게 본인이 되게 초라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당장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튜버에서 나도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10만원 딱 주면서 어바나 춤춰봐라 그러면 우통벗고 춤추고 그랬는데 이게 본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 주변 사람들이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엔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내 친구들이 어바나 니 솔직히 니 나이가 40인데 막 이제 거기 따지고 보면 돈 쏜 애 중에서 니보다 나이 많은 놈도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우통벗고 춤추는 거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러는 거야. 그 듣고 보니까 좀 그렇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친구 한 명 와가지고 황가정 와서 야 아프리카 TV에 40대에서 우통하고 춤추는 놈 본 적 있냐고 이러는 거야. 본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10만원 안 받고 내가 20만원에 받겠다 그러니까 바로 채팅창에 뭐라고 하냐면 어반이 형 팝콘 TV 가면 몇만 원은 안 써도 사람들이 찌찍다고 그러는데 어반이 형 거 보려고 왜 20만원을 쏴야 돼 이러는 거야. 와 씨발 할 말이 없대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대. 그래서 아 이거 찌찌 없는 게 죄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마 슈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좀 연예인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플렉스 TV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뿌잉뿌잉 사랑해 이러면 뭐 돈 오지게 땡길 거 아니야, 그치? 김이부도 그렇게 도박으로 말아먹고 돈을 그렇게 날리고 돈을 빌리고 날리고 계속 반복해도 지금 어떻게든 사라지잖아,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사라지잖아, 그게. 그래서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여자는 이쁘면 고시 삼관왕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딱히 뭐 답은 안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나라까지 가는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요즘은 도박으로 이렇게 말아먹는 사람보다 그 코인 같은 걸로 말아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코인 같은 거. 그래서 내 고객들 중에서도 두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거든. 마통 다 땡겼대. 마통 땡겨가지고 코인 들었는데 그걸 돈을 싹을 날려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게 무섭고 노답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 마지막 순간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바님 이걸로 뭐 들어가면 될까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와 그때 좀 무섭대. 그래서 사모님 그냥 남은 거 냅두고요 남편분한테 이실 직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 친구도 한 명도 그렇게 이혼한 애가 있거든. 이혼한 애가 있어. 근데 내 친구 마누라 완전 싹 다 날려먹었단 말이야. 만약에 내 친구 마누라가 나한테 지금이라도 좀 약간 좀 원금이 조금 한 20% 남았을 때 왔으면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이혼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둘의 관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특이했냐면 친구가 아파트 대출을 거의 다 갚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대출 받아갖고 날려버린 거야. 날려버렸는데 문제는 여자들은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남자들도 되게 뻔뻔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 양심 없을 때가. 그런 식으로 여자가 나오더라고. 야!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집을 날려먹고 결국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 친구는 그걸 다 날려먹었지만 가정을 파탄낼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도 내 아들의 엄마니까 우리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 친구 와이프는 그 생각을 했냐 봐. 내가 이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이 집에는 결국에는 평생 그런 원죄, 집안돈 날려먹은 그런 쌍년이랑 원죄를 가지고 살 바야 차라리 끊어내고 딴 데서 새 출발하자. 이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둘이 그 뒤로도 오히려 여자가 적반하장으로 굴어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내 친구가 했던 말이 자기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진짜 나중에 그렇게 토악질 나오는 행동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무섭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사랑 지키는 게 제주야. 알지? 사랑도 지키는 게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금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하고 이중 상중으로 이제 취향으로 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게 슈 누나랑 이모 누나도 그래도 뭐 지금 뭐 가가지고 뿌잉뿌잉 하면 이제 하루에 돈 오질나게 땡기잖아. 보통 사람들은 손에도 못 만지는 돈 그래도 계속 땡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땡겨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박에서 이제 탈출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또 이러면 또 이제 여혐하지 마라 이러네. 여혐이 아니라 늘상 말하지만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남자들이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만들 때 내가 항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그럴 리스크에 빠뜨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볼 때 책임감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이런 것만 보셔도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남자는 책임감만 강해도 좋은 남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